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포스코 DX가 1% 가까운 강세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보유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제가 왜 축하드리냐고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오늘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장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체크를 한번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이죠. 포스코 DX가 반등이 어제 하고 오늘, 그쵸? 장중에는 5% 가까운 반등이 나왔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 드렸어요. 다시 올라간다고. 근데 올라가는 과정에서 그쵸, 저항 구간이 발생할 거다. 근데 돌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추가적으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그 구간에 있고, 내일 올라가면 전고점까지 그냥 넘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지금은 오히려 환경이 더 좋아졌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제가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다 그랬죠. 시장을 단순하게 시장만 딱 보고 올라갈 거야, 내려갈 거야,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종목하고 연계시킬 줄 알아야 돼요. 그쵸?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오늘 상세하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내용 시작할게요. 포스코 DX가 오늘 1%대 강세를 보였는데 시장은 급락했습니다. 시장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면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이렇게 보면 자, 코스피는 1% 정도, 그리고 코스닥은 1.2%. 하락의 원흉이 어디죠?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이다. 그쵸?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2% 하락했고요. LG엔솔은 3.5%,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은 5%, 에코프로 5%, 포스코 퓨처엠도 4.5%, 그쵸? 홀딩스도 3% 이런 식으로 빠졌는데 2차전지 관련주들, 특히나 소재 쪽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 하락을 했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하고, 그리고 이 포스코 그룹의 공장 자동화를 맡고 있는 포스코 DX 빼고. 왜 포스코 DX가 오늘 안 빠졌을까요? 단순히 뭐 좀 빠지고 뭐 기술적 반등이 나와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여기서 하락한 부분은요, MSCI에서 들어오는 패시브 자금으로 인해서 차익 매물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빠르게 회복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지금이 시세 시작점이 되고요. 여기서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겠지만 그 거친 이후에는 다시 시세 구간에 접어든다. 자, 주가가 움직이는 건 앞에 좋을 부분을 먼저 반영하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게 기본적인 상승 원리입니다. 근데 이건 어떤 종목이든 이 구조를 벗어날 수 없어요. 이 내용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시장에 대한 판단을 하라는 겁니다. 자, 내용 한번 볼게요. 오늘 시장이 하락을 했는데 2차전지 관련주들이 함께 내렸는데 왜 한국 시장만 내렸을까요? 그쵸? 무언가의 농간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장이 내리잖아요. 그러면 관련주들은 함께 내리고요. 그리고 시장에 대한 이 하락 요인이 실제 발생을 했을까요? 미증시가 하락했나요? 그렇죠? 미증시에서 반도체 종목을 포함해서 뭐 기술주들은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최근에도 보이고 있고, 엔비디아도 올해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최근 들어서 조정을 보이기는 했어요. 근데 엔비디아 지금 어떻습니까? 자, 보세요. 2%나 상승 마감이 됐고 다시 회복기에 접어들었고 역배열로 바뀌지도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근데 단순하게 AI 관련된 내용은요, 지금 호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간단하게, 그쵸? 간단한 기사만 보더라도 알아요. 보세요. 내년은 온 디바이스 AI 폰의 시대. 그쵸? 일반적으로 GPU를 넘어서 디바이스에 직접 집어넣겠다. 그쵸?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최근에 칩스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도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구조를 알면 오늘 시장이 하락한 걸 사실상 이해가 조금 안 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매크로 환경 관련해서도요, 어저께 뭐가 나왔습니까? 이 물가가 나왔죠. CPI가 나왔는데 CPI에 대한 내용을 보더라도, 자, 보세요. 일단 예상치에 부합을 해서 발표가 됐고요. 3%대까지 낮아졌습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1%만 더 낮아지면 어떤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연준에서 얘기했던 AIT, 그쵸? 평균 물가 목표제입니다. 그쵸? 에버리지 인플레이션 타겟인데 그걸 AIT라고 합니다. 실제 연준에서 발표를 한 내용이고요. 2%에 거의 근접했기 때문에 가만히 지금 이 금리를 유지만 하더라도, 그쵸? 시장은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환경에 들어갔다. 왜? 기존에 있는 반도체 수요가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체기가 발생하잖아요. 엔비디아, 인텔, 그쵸? 이런 기술주들 더 올라가요. 마이크론 더 올라가요. 그럼 뭐가 됩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라가고요. 반도체 관련주도 폭발할 겁니다. 그쵸? 그런 과정에서 2차전지도 이제 조정을 다 끝냈단 말이에요. 올해 반도체가 올라간 이유가 뭡니까? 먼저 조정을 받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2차전지가 왜 거의 한 7월 달에 다 빠졌습니까? 포스코 DX는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내용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나왔고, 로봇 관련된 내용이 거의 뭐 9월, 10월 이때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됐잖아요. 이것 때문에 강세를 보이는 건데 2차전지 관련주들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포스코 퓨처엠도 7월 달을 기점으로 쭉 빠졌잖아요. 빠진 이후에 그래, 포스코 퓨처엠 70만 원이 고평가이라고 치자.
그쵸? 고평가라고 쳐볼게요. 이 구간이 단기적으로 오버슈팅 구간 맞겠죠. 사실 많이 올라오긴 많이 올라왔잖아요. 근데 이미 조정 다 받았다고요. 그러면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이 주식시장의 특성상 올라갈 때, 그쵸? 오버슈팅 구간이 있고 지금은 다 하락하고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기술적인 조정을 끝내고, 그쵸?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초입 구간에 있다. 이런 구간에서 포스코 DX는 상대적으로 강한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자, 직접적으로 소재를 직접 생산하는 게 DX는 아닙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포스코 그룹의 공장을 다 맡고 있죠. 그쵸? 자, 2차전지 소재 산업의 글로벌 대표 기업을 위해서 2030년까지 매출 목표가 62조 원이다. 그쵸? 이 50% 상향한다는 건, 그쵸? 2차 전지 핵심 원료에서 소재까지, 그쵸? 밸류체인 생산 능력을 확대함에 따라서 2030년까지 목표치를 41조 원에서 62조 원으로 50%를 상향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포스코 퓨처엠의 매출이 10조가 안 됩니다. 5조도 안 돼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증설을 해야 되는 엄청난 이 수요가 밀려들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뭐 나왔는지 아시죠? 에코프로 BM에서 뭐 나왔어요? 삼성 SDI 발로 뭐가 나왔습니까? 44조짜리 수주 계약이 나왔죠. 그러면 이걸 연 환산으로 돌리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까지 나오냐면 15조 정도, 15만 톤 정도 됩니다. 15만 톤 양극재 수요 그 생산을 해야 되는 그 양이. 자, 그러면 이 15만 톤 정도에서 지금 이 캐파를 증설하는 것까지 보잖아요. 그럼 에코프로 BM은 지금 정도 유지하면 됩니다. 27년까지 에코프로 BM의 양극재 생산 능력이 71만 톤까지 늘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포스코 퓨처엠이라고 가만히 있겠냐고요. 어쩔 수 없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에코프로 이 BM에 대한 양극재 수주 규모만 보더라도요, 포스코 DX의, 그쵸, 일감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수요는 어쩔 수 없이 늘어납니다. 어쩔 수 없이 늘어나요. 그리고 생산력을 늘려야 되고, 그리고 뭐가 됩니까? 앞으로 인건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도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수요는 기업단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단순히 뭐 차트, 그쵸, 62평 이탈했으니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근데 한 가지 내용. 차트를 아예 등한시하자. 이건 안 돼요. 왜? 이격도가 발생하잖아요. 그럼 조정 옵니다. 자, 보세요. 이격도 발생하니까 조정. 그쵸? 그리고 이격도 발생하니까 조정 주잖아요. 이런 부분을 딱 피하자는 거지. 지금은 다 이격을 다 좁혀놓고 여기서 이제 이틀에서 3일 정도 지나잖아요. 20일 평균치가 낮아집니다. 낮아지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쵸? 이제 내일부터는 20일 평균치가 가파르게 낮아지면서 역배열로 전환될 거예요. 그러면서 60일 저항을 받을 텐데, 매물 소화 과정에서 당연히 받아야 되는 기간 조정 구간에 들어가는 거고, 이제 양극재 기업이 다 빠졌기 때문에 주가 올리면 포스코 DX까지 밀어 올릴 거고요. 주식시장 기준에서도 미증시 대비해서 우리 증시가 약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만기가 있는데, 만기 때를 대비한 조금 오늘 선조정적인 성격이 조금 보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면 지금 시장 측면이나 양극재 기업들 측면이나 가격 측면에서 전혀 부담 요인이 없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가격에 집중하고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하자는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제가 이 정리해둔 요 내용을요, 제가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그쵸?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그쵸? 성장 산업에 대한 구조, 그리고 이 밸류체인이 늘어나면서 공장에 대한 수요, 그쵸? 설비 투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 구조에 대해서 반드시 공부하고 익히세요. 이 내용 진짜 중요하니까, 그쵸? 구독과 좋아요 딱 누르고 딱 받아가세요. 그쵸? 긴 말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어저께도 이야기 드렸어요. 이거 조정 받을 수밖에 없다고. 근데 조정 받는 과정에서 우리는 매수 관점으로 삼아야 된다고. 그쵸? 그 매수 관점으로 삼기 위해서 아까 전에는 원론적인 내용이었다면 지금은 가격에 대한 부분입니다. 즉 2주 안에 수익을 돌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가격 전략을 세우자. 그 가격 전략은 2주 안에 털 수 있는 가격을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수익 구간으로 들어갔을 때는 최장 3개월까지 이어지는 대시세 구간까지 내가 보유할 수 있어야 되죠. 그 내용을 담아놓은 부분이고, 자, 앞에 표지 빼고, 그쵸? 19페이지에 걸쳐서 제가 내용을 준비를 해왔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쵸? 구독과 좋아요 딱 눌러주시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아까 전에 내용과 함께 제가 모든 분들에게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포스코 DX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드렸는데,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면요. 가격, 즉 신고가이기 때문입니다. 자, 신고가에서 빠졌잖아. 맞아요. 근데 고가 매물 소화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시장 측면에서도 그쵸 어느 정도의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시장에 대한 부분, 종목에 대한 이런 가격 부담에 대한 요인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신고가 종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강프로의 소통방에서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그쵸 다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리지만 일단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뭐 AI 반도체, 뭐 2차 전지 관련된 에코프로 그룹에 관련된 포스코 DX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무엇보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직접 매매를 시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갤럭시아, 머니트리, 부국철강, 나이백 왜 나갔을까요? 신고가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내용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갤럭시아, 머니트리. 자, 오늘 시장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그쵸?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한 겁니까? 2% 정도의 수익이 발생했다. 장중 고가까지 따지면 거의 한 4% 정도의 상승 구간이 발생을 했고요. 신고가에 정확히 공략한 걸 알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정확히 신고가 돌파 구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고, 그랬을 때는 요날 12월 1일 날 요날부터 공략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8,390원의 시가에 그냥 바로 그냥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신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쵸? 자, 그러면 오늘 13일 날 제가 또 가서 또 수익을 낸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제가 어떻게 계속해서 만들고 있느냐? 12월 1일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뭐 질문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답변을 제가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 이 시가 부분에 그쵸 정확하게 제가 내용에 대한 내용을 공개를 하고 있죠. 자, 보세요. 12월 1일 시장가로 그냥 사라. 장 시작 전에. 왜? 신고가 종목이니까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쵸? 이때부터 어느 정도 상승했죠? 한 70% 정도 상승이 일주일 만에 나왔다. 근데 하락하니까 또 사라. 올라간 놈이 더 갑니다. 이런 부분을 이해하려면 신고가의 구조를 이해를 해야 되고, 어떤 주식이든 신고가를 거치지 않고서는 대시세 급등 구간을 만들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연말 이벤트로 소통방 입장을 제가 1000분까지 늘리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1000분이 입장될 때까지 제가 무료로 다 받도록 하겠는데, 지금 500분 남았으니까 그쵸 지금 485분이서 함께하고 있고 500분 정도가 남았으니까 그쵸 내가 정말 매매하는데 힘들다, 정말 이 신고가 종목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쵸 가격 못 잡겠다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시면 되고, 연말 이벤트로 제가 그쵸 수익 모델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그리고 그쵸 제가 사용하고 있는 신고가 검색기까지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이야기 드리지 않고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 신고가 매매에 참여한다는 의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힘내라고 댓글도 하나씩 달아주시면 제가 힘내서 그쵸 이렇게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들 계속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포스코 DX 오늘 고가 비해서 조금 밀렸는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2차 전지가 이제는 밀고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시장 관련해서도 전혀 가격 부담이 없기 때문에 뭐 거품이다 뭐다 이런 부분은 그냥 싹 다 무시하면 돼요. 여기서 시장 빠지잖아요. 그러면 환율 올라가고요. 환율 올라가잖아요. 그럼 달러 가치 올라갑니다. 달러 가치 올라가면 미국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연준이 난리가 날 거예요. 자, 근데 내년에 뭐가 있습니까? 대선 있죠. 지금 바이든의 지지율이 바닥입니다. 경기를 꺾이는 그대로 놔둔다? 그럼 민주당 작살납니다. 그쵸? 그쵸? 미국 민주당 작살 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정치 그 평론가들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면 바이든하고 트럼프의 2차전이 예상이 된다던데, 이랬을 때는 이 트럼프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쵸? 큰일 한번 나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장을 방어해야 될 수밖에 없다. 뭐 누가 될지 모르겠는데 시장을 방어해야 될 수밖에 없다는 것만 우리는 적절히 활용해서 돈으로 바꾸면 된다. 그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제가 모두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은 가격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격에 대한 부분 반드시 여기 수익 모델 그쵸? 요 내용 받아가서 내용 똑같이 적용하시면 돼요. 긴 말 드리지 않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연말 이벤트 또 하나 준비를 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요. 그리고 모든 분들이 진짜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 한 해를 뒤돌아보니까 구간별로 큰 수익이 나왔었던 종목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1월 달에는 AI 관련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2월 달부터는 2차 전지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죠. 자, 그리고 나서 3월 달이 되니까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신고가를 만들면서 5월 달부터 시세를 큰 폭으로 냈죠. 저가부터 따진다면 한미 반도체와 같은 종목들도 올 한 해 6배 정도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올해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요,
어떻게 시세가 움직이는지 반드시 익혀 놓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중간한 종목들 사고팔고 하지 마시고요. 딱 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넣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23년 12월 달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고요. 이 종목은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갖추고 있는 데다가 이 규모가 40%를 넘나들고요. 호황기 때는 50%를 넘나드는 역대급인 이익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대체 불가능한 기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주요 거래처는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엔비디아까지 모든 반도체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재무제표 상황을 보면요. 이익률 자체가 넘사벽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넘을 수 없다는 거겠죠. 첫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앞서서 보여드렸었던 실적은요. 23년도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AI 반도체의 실적이 포함되지 않은 실적입니다. 자, 그런데 올 한 해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새로운 반도체의 실적치가 더해지면요. 질적인 성장보다 양적인 증가가 함께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런 부분을 한미반도체가 이미 시세로 보여줬죠. 저가부터 6배 강세를 보인 상황이 있습니다.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죠. 어떻게 매매를 했느냐. 5월 25일 날 그쵸? ISC를 49,800원에 매수를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2달도 되지 않아서 한 100%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근데 6월 2일 날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한미반도체 26,000원까지 올려서 잡겠다는 내용이 있죠. ISC와 함께 새로운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이때 당시 가격이 25,650원이었는데 그냥 올려서 잡으라는 거겠죠. 지금 현재 한미반도체 가격이 62,000원인 걸 본다면요. 항상 주가는요. 신고가 이후에 공략하는 것이 좋고 그랬을 때 단기간에 100% 수익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ISC도 그렇고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자, 개인용 PC를 비롯해서 서버, 클라우드,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까지 기본적인 PC 구조와 동일하고요. 새로운 반도체의 구조도 동일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미 반도체의 상승 이유도요. 이러한 구조가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이고 이 구조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11월 달에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온 디바이스까지 더해지면 비메모리의 사용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 기업은요. 질적인 부분에 대한 성장이 아니라 양적인 증가까지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한미반도체의 시세를 보면 아직은 굉장히 저렴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세 번째 상황을 보면요. 엔비디아의 실적인데요. 그건 올해 초 대비해서 4배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고요. 주가도 그 정도가 당연히 올랐죠.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예상하는 게 아니라 확정치를 보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자, ISC도 그렇고요.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확정된 내용이 있었죠. AI에 대한 개화 시기에 맞춰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는 구간이 있었고요.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생각해 보시면 세력들이 어찌할 수 없는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확인하는 데는 확정치가 필요하다고요. 엔비디아 실적만큼 확실한 재료가 있을까요? 엔비디아의 실적의 증가세는요. 앞으로 다가올 AI 반도체의 수요 증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단가는 폭증하고 있는 상황인 게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한미반도체만큼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는 게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삼성전자의 시세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준비한 4분기 대시세 종목 내년 초까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저항성은 충분히 갖춰져 있는 종목이고 이미 시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얼마에 사는 걸 텐데 제가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잘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나는 주식을 배우고 싶다. 이런 대시세 종목을 직접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가 종목을 찾고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추적을 어떤 종목을 위주로 해야 되냐, 어떤 신고가를 찾아야 되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신고가 종목만 검색해서 추적할 수 있게 검색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시장이 4월부터 꺾였기 때문에 5월 달에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를 실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5월 1일 검색한 결과고 보유기간은 2주, 그리고 상승 종목 비율은 100%, 시장 대비 수익률은 코스피 14%, 코스닥 16.87%가 나왔습니다. 검색기에 포착돼서 추적해야 되는 종목은 유니온 머터리얼이고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은 5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으로 잡았었던 2주 동안의 수익률은 13%가 나왔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상승 종목 비율도 아니고 몇 종목이 나왔는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시세 이파를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 대비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자, 시장 대비 수익률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또는 시장 대비 수익률만큼만 강세를 보인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상승 종목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결과로 5월 1일 날 수익이 유니온 머터리얼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이 57%가 나온 거죠. 그 다음 5월 8일 날입니다. 5월 8일 보이시죠? 보유기간 2주 찍혀 있고 상승 종목 비율은 71%인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코스피 대비해서 9%, 그리고 코스닥 대비해서는 10%입니다. 이렇게 높게 잡힌 건요, 코스닥이 하락했다는 거고, 코스닥이 하락했을 때는 에코프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세를 보인 종목들을 보면요, 아진산업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 루닛은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했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뭐 대원강업도 당연히 보이시죠? 여기 시세 1파 형성하고 2파 시세가 그대로 나옵니다.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건 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믿어야 될 건 돈 말고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5월 15일 날에는 시장 대비 수익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엔 신고가 종목이긴 하지만 너무 크게 올랐죠.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된다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다 제외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제너셈, JVM,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휴메딕스, 최근에 바이오나 미용 의료기기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보이는데 클래시스도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고 인성정보는 최근에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은 5월 22일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대비 수익률이 3%대로 높아요. 그리고 실리콘2 화장품이죠. 한국전자금융은 제가 이번 주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올도 강세를 보였죠. 23%. 그리고 인성정보 전주에 포착이 돼서 지속적으로 추적했다면 인성정보를 매수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에코바이오 17%. 그리고 잉글우드랩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한 종목입니다. 여기서는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화장품 종목은 조건이 단 하나입니다. 미국향 매출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잉글우드랩과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이죠. 잉글우드랩은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입니다.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시장에서 고가에 물릴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29일 상승 종목 비율이 88%인데 기간이 아직 안 돼서 기간 초과가 떴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마이크론 보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 여기 보이죠. 벤티움 치과 쪽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죠. 조선주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밑에 삼성중공업이 보이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의료기기 미용 쪽이죠. 이런 부분을 모두 다 검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검색기 이외에 어떤 식으로 장중에 활용해야 되는지는 제가 6강에 걸친 강의 영상을 만들어 놨고요. 자, 지금은 비공개 처리를 해놨지만 구독자 인증만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구독자 인증은 당연히 무료고요. 구독자 인증 방법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보내면 제가 구독자 인증을 해드리고요. 구독자 인증이 되면 말씀드렸던 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와 검색기에 대한 로직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모두는요, 신고가 달성 이후라는 겁니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단타나 장타 모두 쓸데없이 보유기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료 배포할 때 모두 받아가셔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고가 말고는 주식 투자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고요. 신고가가 강하다고만 알고 있다고 해서 수익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받아볼 수 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구독자 인증을 받으셔서 모든 분들이 검색기에 대한 로직과 강의 영상을 보고 수익 나는 매매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